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대부분 사연들이 고부 갈등, 동서 갈등이 많더군요. 저 역시도 그중 하나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으로 만나 이제 곧 23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젊었을 땐 열정 넘치고 패기 넘치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하였어요. 늘 공부만 하고 지루했던 저에게 남편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항상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그 길로 남편에게 홀딱 빠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열정과 패기는 다 무모한 것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늘 정적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런저런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정을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때론 무모해 보였으니까요.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거로 한번 사업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 지난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나만 믿어. 보현이 형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 정도의 아이템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 이제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현아도 있고 어떻게 매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 안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는 안 된다니까. 먼저 아이템 잡는 사람이 임자야. 이게 보통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쨌든 한번 해볼 거야. 그래도 좀 무모하지 않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중히 하라는 거야. 아이, 신중히 했다니까. 진짜 날 뭘로 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자기는 그냥 고상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실컷 보면 돼. 매번 일을 벌이는 남편 때문에 속을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정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이니 가정이 깨질 문제는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 식구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덕분에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빚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죠. 남편은 밤낮으로 대리 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원래가 영어 전공에 번역 일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 빼고는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등 웬만한 일은 다 해봤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 생각으로 언젠간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이 이번에도 믿어달라는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아이디어는 늘 나쁘지 않았는데 때를 나쁘게 태어난 것인지 정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저조차도 답답했어요. 결국 이번에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방 한 칸 남겨두고 서로 얼굴 볼 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 지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빚갚기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공부만 시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남편 때문에 빚져서 도와달라고는 죽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정에는 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확실하다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못 살아. 무리하게 사업하는 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 진짜 확실했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터질 거야. 조금만 더 고생스럽겠지만 좀만 더 힘내자.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이게 뭐야? 너한테 면목 없다. 미안해. 그리고 현아한테도 다 나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고
에휴, 내가 가장으로서 창피하네. 이제 와서? 정말 어쩌려고 그래? 빚을 갚으면 뭐해? 늘어나고. 꼭 밑빠진 독에 빚 갚기 같아,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살림살이가 아이를 돌볼 여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시댁에 맡겼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잘 챙길 여유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들 잘못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마저 외면했다면 정말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딸아이 걱정도 많이 하였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사정 나아질 때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현아가 까다롭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못나서 고생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주말엔 꼭 와서 애 기분도 풀어주고 그래.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주말엔 꼬박꼬박 들릴게요. 현아, 잘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조금만 부탁드려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 말고 너네 얼른 일어날 생각부터 해. 현아애미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 내가 면목이 없다 참. 에휴. 생떼 같은 자식을 떼놓고 오는 일이란 쉽지 않았죠. 어머님도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치셨기 때문에 집이 좁았어요. 그런 집에 저희 딸까지 맡기게 되니 어머니조차도 형님네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저 역시도 아주버님네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주버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지만 동생을 끔찍이 생각했던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딸아이를 맡아 주었죠. 나야 괜찮지. 뭐 일 나가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게 편하실 거고. 네 형수가 문제인데 형수는 걱정 마. 그래도 모진 사람은 아니니. 진짜 미안해. 호텔이로 올 거야. 조금만 맡아줘.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형수한테 미안하네. 돕고 사는 게 형제지. 엄마 마음 불편하시겠다. 그냥 잠깐 방학에 놀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냐? 형님도 아주버님의 말에 찬성을 하였다고 해서 딸을 맡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고군분투하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남편은 대리운전도 모자라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였고 당일 바로바로 돈을 주는 공사장 인부일도 하였어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았죠.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을 센 일을 찾아봐야 했기에 이리저리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였어요.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었죠. 한참을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벼룩시장을 뒤져보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친했던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아, 너 건물 청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네가 지금 시간 쪼개면서 일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어머, 나야 좋지. 무슨 일이든 다 해야지. 우리 그이도 반나절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 내가 말해놓을게. 아마 너 싹싹하니까 거기서도 좋아할 거야.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거로 하고 내가 연락 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은인이다. 마침 시급도 세고 시간도 넉넉한 일을 찾고 있었는데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딱이야. 우연히 아는 언니의 소개로 건물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페이도 나름 나쁘지 않아 만족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설거지 일과 반찬 가게 일보다 페이가 더 세서 선택할 수 있었죠. 이대로라면 아이도 빨리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일도 나름 틈틈이 할 수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죠. 그렇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지금은 빚을 갚아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틈틈이 건물 청소를 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지만 저희에게 건물 청소를 하는 것이 꽤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딸을 만나러 시댁에 가곤 했었죠.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현아야, 엄마 왔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형님 감사해요. 은성이 돌보느라 현아 돌보느라 수고스러우시죠? 에휴, 현아, 어쩜 그리 극성 맞아? 아주 은성이를 자기 쫄로 여기는데 내가 그것만 보면 화가 난다니까. 아무리 애지만 성격은 동서 판박이던데? 아주 드센 게 딱 동서야. 팔자도 동서 닮은 거 아니야? 딸 팔자 엄마 닮는다던데. 현아도 청소부? 형님, 말 좀 가려하세요. 현아가 청소부를 하긴 왜 해요? 저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 동서 농담이야. 무슨 화를 그렇게 내? 이러니까 내가 동서가 드세다는 거야. 어쨌든 현아 좀 빨리 데려가줘. 나도 힘들다. 딸을 맡긴 입장에선 할 말은 없었지만 늘 형님은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맡긴 입장에서 혹여나 우리 딸에게 해가 될까 쉽사리 저도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형님은 매번 저를 무시했어요. 결혼하고부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어 전공에 처음 번역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 남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혼자 비아냥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청소부 일을 한다고 하니 이번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더러워도 참아야 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있어? 나 할머니네서 살기 싫어. 맨날 큰엄마가 반찬도 은성이랑 차별한단 말이야. 큰엄마가? 조금만 참아, 현아야. 금방 아빠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갈게.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할머니한테 일러도 할머니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싫어. 미안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 거야.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조금만 더 참자, 어? 대신 평일에 현아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은 곳 다 알아놔. 그럼 항상 아빠랑 엄마가 주말에 현아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어때? 그렇게 평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그렇게 주말만 되면 딸을 데리고 나와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딸의 입에서는 항상 큰엄마가 엄마 욕을 한다. 딸이랑 엄마랑 똑같다고 하면서 은근 구박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였다고 했어요. 부들부들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당장 맡길 데가 없었으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름 꼭 언젠간 갚아주리라 했죠.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형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형님은 저를 무시하는 낙으로 사셨던 것 같았네요.
평일엔 번역일에 건물 청소, 주말엔 늘 시댁에 가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을 즈음 형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승진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승진했어요. 팀장으로. 아마 최연소 여자 팀장이지 않을까 해요. 제가 워낙 일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아이고, 축하한다, 큰아가야. 아주 장하다. 그럼 조금 더 회사에서 나아진 거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당연하죠. 팀 내에서 제일 높은 위치인데 다 제 눈치 보는 거죠, 뭐. 대신 이제 야근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겠지. 감투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바쁜 거 아니겠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동서는 저녁에 뭐 해? 뭐 안 하면 저녁에 은성이 밥 좀 챙겨주는 거 어때? 어차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밥 차리는 알바도 있다고 생각해. 네? 아, 제가 중간중간 번역도 해야 해서 평일엔 진짜 틈이 안 나거든요. 죄송해요. 저도 현아 때문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자기는 평생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르나? 아휴, 그럼 어머님이 고생하셔야지 뭐. 누구 때문에 입 하나도 늘었는데 걱정이네. 죄송해요. 현아만 아니면 형님도 조금 더 편해지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랑 현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은 또 저 들으라고 저런 식으로 눈치를 주셨죠. 너무 서러웠네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 딸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죠.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속상하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아직도 그 고마움이 생생하죠. 아이고, 애야. 난 괜찮다. 뭐 현아도 내 손녀고 은성이도 내 손자니까 밥 차리는 거야 일도 아니지, 안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은성이는 장손이고 현아는 뭐 둘째 손녀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안 데려갈 거야? 정말 염치 없이. 형님, 저도 현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해 못 해주세요?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 주시고 입장 바꿔서 제가 은성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러는 거 매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왜 동서랑 나랑 비교해? 난 대기업 정규직 팀장이고 동서는 계약직 청소부인데 애초에 동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이고, 그만들 하렴. 첫째도 그만하고 둘째도 그만해. 만나기만 하면 그럴 거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만해. 어머님이 이렇게 동서를 싸고 두시니까 동서가 주책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할 때가 아니야, 알아? 길 땐 기는 거라고. 나 원참. 회사 생활도 안 해봐서 눈치라는 게 없나, 동서는?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저놈의 청소부 소리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항상 본인과 나는 급이 다르다는 뉘앙스, 그리고 우리 딸은 내 팔자를 닮은 거라는 뉘앙스, 늘 느끼는 거지만 형님과 대화를 하면 늘 자존감이 많이 깎였죠. 그리고 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새벽까지 번역을 하고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 집은 아니지만 LH 임대아파트 하나를 신청하여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데려올 수 있었네요. 1년 만에 시댁에서 데려온 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못난 엄마 아빠 만나 떠돌이 신세를 하게 된 딸에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집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식구들을 초대했죠. 1년 동안 우리 딸을 맡아준 어머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축하해요, 서방님. 동서도 축하해. 드디어 집 마련했네? 자가는 아니지만 동서 인생의 처음이잖아. 그렇지?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현아, 그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 못 잊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맡길 일 이젠 없을 거고요. 에휴, 고마운 건 알아. 난 동서가 양심도 청소한 줄 알았지. 직업이 청소부니까. 농담인 거 알지? 어쨌든 집은 깨끗하다. 아무래도 제 집은 아니라도 새 집이니까요. 이제 악착같이 현아 아빠랑 돈 모아서 진짜 제 집 마련해야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아무래도 LH 애들은 학교에서도 좀 엄마들이 꺼려하는 거 알지? 요새 애들도 다 금 나눈다. 거기다가 동서는 청소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현아한테 엄마 직업은 꼭 말하지 말라고 해. 알겠지? 내가 현아 위해서 팁 주는 거야, 동서. 형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아 엄마인데 탓을 해도 모두 제 탓을 해야죠. 형수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현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조심 좀 부탁드려요. 제가 현아 엄마 볼 낯이 없네요. 어머, 그런 뜻 아니었는데. 서방님, 오해한 거 아니죠? 제 본심은 그냥 정말 현아랑 현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아, 알죠. 그래도 좀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현아 맡겨놨다는 핑계로 제가 말 한마디 못했는데. 어머, 알겠어요. 서방님, 무섭네요. 참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알겠네요. 그만하세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다행히 남편이 한마디 해줘서 형님은 잠잠해졌어요. 조금은 속이 시원했지만 형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천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제 속을 긁어놓으리란 분명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이 나고 형님이 가져온 선물을 뜯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형님이 가져온 선물은 청소도구 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청소도구 세트를 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형님의 의도는 다분했기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선물을 뜯자마자 형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비수로 꽂혀왔죠. 어때, 동서?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동서는 잘 알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봤어. 가뜩이나 청소를 얼마나 잘할 거야. 이 집도 깨끗이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어. 별 뜻은 없으니 오해하지 말고. 아, 감사하네요, 형님. 무슨 의미인진 잘 모르겠지만 별 뜻 없다고 하니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의미여야지. 성격도 직업에 비례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니 뭐든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당한데요, 형님? 청소부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먹여 살리려면 뭘 못해요. 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얼씨구, 동서, 나 아주 잡아먹겠다. 무서워. 그만 좀 노려봐. 알겠어. 그만하자, 동서. 내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해. 아유, 무서워.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악랄한지 형님만 아니고 사회에서 만났다면 요절을 내버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딸을 맡겼던 서름 때문이었는지
이젠 무모함보다는 안정성을 택하며 회사를 잘 다녔고, 저 역시도 번역에 청소에 쉴 틈 없이 일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꼬박 결혼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죠.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되었기에 조금 살기 수월해졌다 하여 놓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일은 하였습니다. 이제 청소일도 쉬어도 되지 않아? 조금 나아져서 아끼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번역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 힘들게 건물 청소하지 말고.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정말. 이제 좀 쉬워. 안 돼. 자기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진 해야지. 현아 학원비에 관리비에 번역만 해가지고는 빠듯해. 평생 여기 살 거야? 우리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애 조금 더 크기 전에 번역 일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완전히 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청소일을 그만둬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빚을 갚고 아이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번역 일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청소일을 같이 겸업을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청소일을 해나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그래도 이젠 숙련이 되어 나름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희의 삶은 고됐지만 고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커피 전문점이 대박이 난 것이죠. 저가형 커피 매장이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덕분에 커피 전문점이 프랜차이즈 문의가 잇따라 비판쳤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시댁에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은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곧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일을 해주고 있었죠.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업이니까요. 그렇게 명절을 맞이했어요. 매번 명절 때 시어머니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늘 죄인이었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전 어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그날 오전 건물 청소를 마치고 시댁에 방문해야 해서 미아복 그대로 입고 갔네요. 옷이야 큰 집에서 갈아입어야지라는 생각으로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 당신 먼저 와 있었네, 현아랑. 형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늦었죠. 아침에 청소하고 오느라. 아이고, 고생했다. 힘들었지?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도와줘라. 그래도 전날 네가 전 다 붙여 갖다 줘서 아주 수월했어. 에이, 제가 그런 거라도 해야죠. 명절 아침 일찍도 못 오는데. 형님 고생하셨죠? 남은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동서, 대단하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해. 정규직인 나도 이렇게 쉬는데 계약직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서 정규직이랑 계약직이 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말이지 형님이란 인간은 절 볼 때마다 청소라는 말을 안 하면 가시가 돋는 사람 같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곧 그마들 청소일, 그래 실컷 떠들어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서, 또 발끈, 욱한다.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동서가 콤플렉스가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그거 혈압에 안 좋아. 형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매번 어떻게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동서 콤플렉스라니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주 웃긴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못된 말 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됐어요. 말을 말죠. 그만해요. 형님이랑 또 입씨름하면 저만 속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주방 마무리는 제가 할 테니 나가서 좀 쉬세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천불은 들끓었죠. 어쩜 말을 저리 얄밉게 하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음식 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형님은 은근슬쩍 주방으로 오더니 저를 또 한 번 긁어놨습니다. 그땐 저도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이랑 둘이 음식 나누고 있는 거야? 동서는 손이 참 빨라 보면. 아, 어머님, 버릴 음식은 싹 다 동서 주세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거 동서가 잘 알지 않나? 일이잖아. 이런 거 버리려면 다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머니, 그걸 동서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둘째네가 쓰레기통도 아니고 어찌 말을 그렇게 해? 둘째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형님, 진짜 왜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제가 뭐 형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 거 있나요? 도대체 왜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내가 뭘? 내가 또 동서 콤플렉스 걷는 거야?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동서도 착착해. 나도 힘들다, 동서. 비 맞추기 정말. 어머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발작 버튼 정말 왜 이래? 피곤하다, 정말. 이래서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해. 제가 발끈해서 문제라는 형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면서 제가 발끈할 때마다 저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참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그 미화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한 통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 됐습니다. 형님도 사색이 되어 그 종이를 읽어보고 있었죠.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어요. 어머, 이 종이 뭐야? 매매 계약서? 서방님, 또 사고 쳤어? 아니지. 이 계약서 이름이 왜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조금 더 자리 잡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저희 집 매매했어요. 분당으로 이사가요,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네 빚은? 그럼 청소일은? 아니, 말이 돼? 하루아침에 어떻게 동서네가 집 매매를 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박 났어요. 현아 아빠가 마지막이라고 도전한 사업이 아주 대박이 났죠. 형님 어째요? 이제 청소부 동서는 없는데 안타깝네요. 저를 받고 본인 자존감 채우기 급급하셨을 텐데 전 이제 번역일만 맡아서 할 거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강사 자리나 알아보려 해요. 청소일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고요. 현아 아빠는 당장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어째요? 혹시 저희가 갑작스럽게 형님네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배 아픈 건 아니죠? 아이고, 오미야. 그게 사실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둘째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진짜 너무 수고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빚은 다 갚은 거야? 동서는 청소부가 어울리는데 그걸 쉽게 끊을 수 있겠어?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가 어때서요? 이제 저 가게 나가면 사모님 소리 들어요. 어째요, 팀장님? 저 사모님인데 형님은 꼴랑 팀장님? 지금 나 비웃는 거야? 기가 막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몇 년을 청소부만 하다가 꼴랑 카페 사업 좀 잘 되는 걸 가지고? 꼴랑 카페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프랜차이즈 문의가 100건이 넘어요, 형님. 아시겠어요? 이제 형님네랑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이제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도 마지막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 현아 아빠랑 아주버님은 간간히 왕래하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란 사람이랑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평생 청소부나 하는 나를 딛고 본인 자존감 채우는 비열한 인간.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너 어디서 막말을 해? 청소부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이랑 격이 맞아 보여? 기가 막혀.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만해라. 정말 지겹다, 어미야. 첫째 너 정말 못됐구나. 어찌 이리 사람이 악랄해. 안쓰럽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아이고.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졸도를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말이 아주 딱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집 불행을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았던 형님은 저희 집이 갑자기 대박이 나자 졸도를 할 만큼 충격이었죠. 저희는 그날로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어머님은 한평생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대박이 나자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내심 형님네가 저희를 업신여기는 모습이 매우 가슴 아팠다고 했죠. 어머님도 힘이 없어 형님을 짓눌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찾았고 집도 분당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그 뒤로 형님네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통해 본인들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곤 하는데 형님도 이제 직장에서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더군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 하고요. 전 번역일도 잘 되고 영어학원 강사 자리가 나 강사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사 일을 하는지 모르는 형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 있죠? 너무 기가 막혔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난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형님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가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근방에선 실력 있는 영어 선생으로 통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통쾌했죠.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사업 확장 중이고 저는 너무도 꾸준히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초년에 남편을 만나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굴욕적인 일도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려준 남편에게 고맙고 청소부라고 늘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준 나 자신한테도 너무 고마운 나날이네요. 지금은 제가 청소부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만큼 발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언젠간 꼭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온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 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유,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이 엄마가 된 3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결혼을 할 줄, 심지어 아이 엄마가 될 거란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요. 요즘 말하는 비혼주의가 바로 저였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 5년 동안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교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 가서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속 시원히 보내보려고요. 남편은 연애 때에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는 워낙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저에게는 연애 때 그런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시모가 엄청 싫어했었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유, 참. 누가 보면 너만 남편 있는 줄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긴 시댁인데 적당히 해야지, 원. 아들도 등신이지만, 아니 며느리 너는 네가 나서서 그만해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이 좋은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며느리 너도 얼른 손 걷어붙이고 집안일 좀 해라. 난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어. 엄마 또 거짓말한다. 엄마가 무슨 내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다 그래. 지금껏 설거지는 다 내 차지였구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갑자기 지영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영이도 아까까지 밤 나르고 다 했잖아. 뭘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설거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처갓댁 가면 그때는 지영이가 하고 여기 오면 내가 해야지. 아이고, 거기 가서도 설거지하고 있게? 아주 내가 등신을 키웠구먼. 예, 지영이 너 뭐하니? 고무장갑 얼른 안 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집에서 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들 귀한 집이니까 이런 거 우리 아들 못 시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애 설거지 시키지 말고 네가 해. 뭐하니? 얼른 안 일어나고. 아, 네네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수환씨, 그냥 내가 할게. 어머님이 수환씨 설거지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러신가 봐. 얼른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과일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 너는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있냐? 남자는 하늘 몰라? 연애할 때야 뭐 반말이든 뭐든 상관없다만 결혼하면 남편을 떠받들어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 너네 엄마한테 내가 좀 전화 걸어야 되겠네. 어떻게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 해대고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안 하던 말이나 하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너네 엄마가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진짜 엄마 이러지 마. 나 지영이 보기 창피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지영이랑 내가 치울 테니까.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하지 말고.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네. 시모는 대놓고 불편한 티를 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잘 막아주곤 했고 처음에는 대놓고 저에게 뭐라 하시던 시모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놓고는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이 없는 곳에서 혹은 전화통화로 시집살이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보고 자꾸만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 요즘은 아기 낳으면 다 클 때까지 1억은 든다던데. 우리 집은 한 명으로는 부족한 거 알지? 한 서너 명은 낳아야 우리 집 대를 이을 거 아니니. 하여튼 돈 잘 모으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나한테 맡겨. 수환이한테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이 집도 내가 모아가지고 산 거잖아. 우리는 대출 그런 거 없어. 엄마, 월급을 왜 엄마한테 맡겨?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전에야 돈 모으는 걸로 금방 집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지영이가 그래도 이쪽으로 꼼꼼하게 잘해서 알아서 잘할 거야. 아까 들었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진짜 많이 모았어. 다 지영이가 잘 관리해서 그렇지. 그래 뭐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말은 뭘 못하니? 이렇게 나처럼 돈 모아서 집을 사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통장에 얼마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말을 못해. 어쨌든 니들은 둘이 벌어서 알뜰살뜰 살아야 하잖니. 직장도 다니는데 언제 돈 관리까지 하겠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준다는 거지. 뭐 내가 너희 돈 떼먹겠니? 엄마가 돼서 더 잘 관리하면 관리했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딱 정해진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나 밖에서 함부로 돈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잘 알아보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돈을 조금 벌다가 우리 아들 돈까지 더해지면 이게 씀씀이가 또 커진다니까. 네 돈 적게 벌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 아들 월급이 너보다 더 많긴 하잖니. 그러면 자기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 하여간 네가 알아서 한다니 뭐 어쩌겠니. 나중에 돈 관리 못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맡겨.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 시모가 돈 관리를 해줬다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에서 자기 용돈만 빼고 다 보내줬는데도 그 돈 반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 쓰셨다면서 남편도 시모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아마 시모는 경제권을 손에 쥐고 저까지 쥐락펴락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모는 어떻게든 절 쥐어잡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딱 시모 눈밖에 날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쉬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모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누워있는 거냐? 해가 중전에 떴는데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쩌니? 집안 청소는 다 했니? 너 저번에 보니까
쓰레기통도 안 비웠던데. 그런 거 매일 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거 아니니? 오늘 바깥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 창도 좀 닦고 창틀도 오늘 좀 닦아. 바닥은 그 이상한 기계로 닦지 말고 손걸레질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힘줘서 빡빡 닦아야 바닥대도 지고 깨끗해지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시작하렴. 어머님, 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 휴직한 건 알고 계시죠? 당분간 좀 쉬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청소하고 손걸레질도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 퇴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집안일을 무슨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 원래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이제는 일도 쉬고 있는 마당에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누워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남편도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널브러져 있으면 꼴도 보기 싫단다. 깔끔하게 집도 정리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있어야 아늘 맛도 나지. 너 그렇게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아들이 너 좋아하겠어? 네? 어머님, 저 아파요. 몸이 아파서 지금까지 쭉 일했던 직장도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인형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픈데 화장까지 하고 앉아 있어요. 왜 못하니? 나는 애 낳기 전에도 화장 잘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너 신혼이니까 남편이 봐주는 거지? 몇 달만 지나봐라. 밖에서 얼마나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그렇게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누워있으면 누가 봐주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기도 하지만 결혼 선배잖아. 다 내가 알아서 너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그렇게 퍼질러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정신 차려라. 고열로 일어날 힘이 없는 날에도 시모는 어김없이 아침마다 전화와 아직도 누워있냐며 호통을 치셨죠. 전화를 안 받을 때에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직접 찾아와 집으로 오시곤 했는데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도 일을 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모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죠.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너는 참치, 스팸 이런 거 이렇게 쟁여다 놓고 먹냐? 사람이 채소, 고기 이런 거 직접 사다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저런 가공식품 먹으면 수명 줄어들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거 싹 다 버려라. 이런 거 집에다가 두지 마. 집에 두면 자꾸 손이 가서 먹게 되고 그리고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통에다 담아두면 맛없어서 먹을 수가 있니? 어머님, 그거 저번에 주신 거잖아요. 남편이 그거 잘 먹는다고 가지고 가서 두고 먹으라고 하셔서 거기 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바로바로 해먹는 반찬 좋아해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만 먹고 새 반찬 해 먹고 있어요. 참치나 스팸은 남편이 자기 먹겠다면서 사두는 거라 어머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됐어. 아들이 안 먹다 보니까 먹는가 보구나. 이런 거 옆에서 안 된다고 말려야지. 네가 남편 건강 생각을 안 하니까 아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는 거 아니니? 에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나쁜데. 이불은 언제 빨았니?
이불도 2주에 한 번은 빨아야 하는 거 알지? 힘들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먼지며 이것저것 다 쌓이니까 이불도 2주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빨래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피부가 엄청 예민하잖니.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는 할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불을 바꿔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차라리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시모가 많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가끔씩 다툴 때는 항상 시모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점점 제가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당신 도와주시려고 3시간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당신이 참지 않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거야?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쉬는 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오시는 거야. 난 당신이 너무 엄마한테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날 위해서 온다고? 어떤 걸 보고 그러는 건데? 오셔서는 뭐하고 가시는지 알아? 음식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아픈 몸 생각은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셨어. 매번 오셔서는 빨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까지 맡아보시고. 맞아, 당신 말이. 내가 어머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알아? 알아. 당신 엄마 온다고 하면 엄청 신경 쓰는 거. 그래도 당신 아프다고 엄마가 바리바리 재료들 다 싸와서 반찬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당신 요리를 잘 못하니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건 아닐까? 난 당신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건 당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오셔서는 내가 누워있지도 못하게 하셔. 집안일 다 내가 하는 거 지켜보시고 하루 종일 한 번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건 알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일 그만두기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셔가지고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한다고 하셨는데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아프다고 잤다며. 음식도 보니까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이 끓여놓았던데 저게 당신이 한 거라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은 전혀 다른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남편에게 하는 말과 저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하루 종일 저희 집 집안일을 하느라고 힘들다며 말을 했었고, 저에게 와서는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셨던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음식을 만들 때 간부터 재료, 자르는 모양까지 다 간섭하셨고, 그러니 집에 와서 해놓은 걸 보곤 남편도 시모의 말을 믿었던 거였어요. 시모는 그걸로만 그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를 하셨죠. 빨래 다 돌렸니? 예, 좀 앉아서 쉬자꾸나.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쉬지를 못해, 쉬지를. 에휴.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가면 대접받고 산다던데 나는 이게 뭐람? 너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 알지? 왜? 예전에 우리 수환이 동창 아줌마 있잖아. 이번에 걔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살뜰하게 챙긴다고 하는지, 나한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아, 그 남편 초중학교 동창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거의 이혼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언젠가 남편이 동창 지금 별거하고 있다면서 연락 왔다고. 거기 시어머니가 자꾸 그 집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해가지고 이혼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집 나가버렸다던데. 혹시 그 집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아니고, 하여튼 있어. 내 동창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매일 며느리가 반찬 싸다 나르고 한다더라. 아유, 나는 몸복이 터져가지고 내 집 말고 며느리 집도 청소하나 몰라. 네가 나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살림 똑부러지게 잘할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살림 잘하기로 유명하잖니. 그래요? 하긴 저도 제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라고 집도 해줘. 살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말엔 도우미도 보내줘.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우는 돈도 주겠다면서 엄청 지원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게 복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걔는 한평생 살림 안 하니 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머님이 굴려주시니 금방 살림 늘겠죠. 주변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절 까내리려고 했지만 저에겐 그다지 큰 타격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모에게 잘하는 며느리들은 시모도 좋은 사람인 적이 많았고, 며느리가 못한다고 하는 집안은 시모도 그만큼 엉망인 집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비꼬면서 하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남편에게는 와전돼서 전달됐죠.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며칠 내내 저와 말도 잘하지 않았죠.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도 통 안 좋고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나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새벽에도 자꾸 일어나서 한숨 쉬잖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해결해야지. 무슨 일인데? 아,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준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도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충격 받으셨어. 당신한테 별말 안 하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 요즘 어머님 집에도 안 오시고 나는 당신이 시댁에 잠깐 일이 생겼다고 하길래 그래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야? 왜? 내가 뭘 했다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건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엄마한테 다른 집 시엄마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교했다며. 거기다가 내 동창 며느리 집 나간 이유 아냐면서 시엄마가 자꾸 집에 들락날락 하니까 집 나간 거라고 알고 있냐면서 말했다던데 이게 사실이야?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편하게 살림 안 하고 사는데 자긴 복 받았다면서 이렇게 아픈데 집안일까지 하라니까
몸 복이냐면서 빚고 왔다며. 그 얘길 그런 식으로 하신 거야? 뭐, 당신도 그렇게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내가 뭘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런 얘기 내가 꺼낸 건 맞지만, 애초에 내가 왜 그런 걸 말했는지는 안 물어봤어? 내가 뜬금없이 말했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더 실망이다. 시몬은 남편과 저 사이까지 이간질시키고 있었고, 남편에게 그동안 얘기를 다 해주면서 오해는 풀 수 있었지만, 시몬은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제가 한 얘기를 이상하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편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관리사무소에 택배를 맡겨놓은 게 있어서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절 처음 보는 관리사무소 사람이 갑자기 심호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아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작실한 남편에 거기다가 좋은 시어머니까지 두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모님 댁 어머님 덕분에 음료수 잘 마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식혜도 만들어다 주시고 정말 좋으시겠네요. 요즘 같은 시어머니들은 다들 각자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도와준다고 오셔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네? 그게 무슨 식혜라면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식혜를 여기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거 저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만들어다 주신 건데 없어져서 한참 찾았었는데 어머님이 여기 가져다 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 청소랑 빨래를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저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고선 인사드렸는데 며느리네 집 청소랑 빨래 해주려고 3시간 거리 걸려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도 없이 버스 타시고 여기까지 오신다던데 많이 몸이 편찮으신 거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도와주려고 와야 마음이 편하시다며 저한테도 며느리 불쌍하다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더 들어보니 친정에서 보낸 과일이며 고기며 어머님이 다 챙겨서 관리사무소 옆집까지 다 챙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느리 집 빨래, 청소를 다 해주고 있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었죠. 실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것도 남편이 쉬지 않는 날만 골라서 오셔서는 아파 누워있는 저에게 운동해야 한다며 억지로 일으키고 매번 대청소를 시키셨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사 시어머니로 말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남편도 왜 시모의 말을 믿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마주치는 동네 주민들이 다들 시모 칭찬을 했으니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했던 거죠. 시모는 정말 철저하게 저에게만 다른 사람이었고 심지어 전화를 할 때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죠. 옆에 수환이 없지? 아들이 들으면 좀 신경 쓸 얘기라서 말이야. 원래 이런 건 여자만 알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저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뭐라고 하길래 말을 못했거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혹시 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니? 설마 너 아이가 안 생기는 몸이라서
미리 애 안 낳는다고 한 건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를 낳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머님,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네가 네 몸 괜찮은지 어떻게 아니? 가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이렇게 쉬면서 생활비나 축낼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가서 아이라도 갖는 게 낫지 이게 뭐니? 임신이라도 하면 주변에 그래도 임신해가지고 집에 있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다들 날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알기나 해? 너 몸 아파서 쉬고 있다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호랍이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하게요. 어머님,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절 욕한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그리고 남편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활비 똑같이 내고 있다고요. 누가 생활비를 안 내요? 그럼 네가 일을 안 하는데 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아유, 내가 우리 아들 딴 년 먹여 살리라고 지금까지 애쓰게 키운 거 아닌데. 에휴, 아님 눈치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쯤 손주라도 안겨줬으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겠니? 에휴. 전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고 더 이상 해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고 있었고 냉전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몸이 괜찮아지면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허리를 다친 시모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짐 싸고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네 시아버지는 어차피 거기서 일해야 하고 내가 밥시중 들어줄 몸 상태도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살고 너 이제 몸 좋아졌으니 다시 일한다고 한 거 아니니? 그럼 일하지 말고 내 병시중 들어야지. 내가 3시간 거리 여기 오느라고 아픈 거야. 몸이 안 좋은데 사고까지 나니까 이렇게 허리도 다치고 못 쓰게 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일 시작했고 집에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여기 계시던지 내려가시던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환 씨한테 말하시고요. 지금 수환 씨 출근했고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어머님 여기 와 계신다고 하면 저는 나가서 지낼게요. 뭐? 너 지금 나가서 지낸다고 한 거냐?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너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디?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나가서 지내겠다는 소리가 나와? 아픈데 직접 모시러 가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너네 친정에서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제 친정 욕보이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제 친정 그렇게 욕보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한번 상의 없이 이렇게 무작정 오셔도 되는 거예요? 일 시작했다고 남편한테 뻔히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사고 저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있으면서 굳이 저한테 병시 좀 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저 못합니다. 못해? 싸가지가 파가지구만. 너는 시어머니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니? 당장 그 집 안 내려놔?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랑 앞으로 못 살아.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우리 아들, 내 말만 들을 텐데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전 시모의 말을 듣고선 기가 막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근했던 남편은 10분도 안 돼서 허둥지둥 맨발로 뛰어와 서류 한 장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는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청구가 되어 있었죠. 전 이미 시모가 이런 식으로 집으로 찾아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엄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지금껏 주변 사람들한테 싹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는 알아? 엄마가 왜 여기서 살아? 당장 나가! 나 앞으로 엄마랑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아빠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니? 엄마가 나 좋으라고 그랬겠어? 다 너 좋으라고 그랬던 거지? 나 좋으라고? 그래서 멀쩡히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이렇게 깨트려 놓으니까 행복해? 아들 마음 찢어지게 하니까 행복하냐고? 엄마, 와이프가 이혼하지. 엄마 때문에 이혼 소송했어. 이것 좀 봐. 엄마 허리 다쳤다며. 우리 집 청소하느라 허리 디스크 생겨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나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평생 요양해야 한다며. 근데 이거 뭐야? 엄마 다친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까지 와이프가 했던 말 다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허리가 진짜 아파. 아들, 엄마가 허리가 정말 아프고 솔직히 디스크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아픈 건 맞아. 병원에서도 나중에 아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왔잖니.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갔으니 아플 수밖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나 다 들었어. 엄마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전화 통화하는지 다 들었다고. 그리고 엄마 집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했잖아. 나 그것도 다 봤어. 우리 집 CCTV 달았거든. 와이프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내가 이상해서 달았는데 엄마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 힘없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와이프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엄마 그거 보면 절대로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했어. 당장 나가.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동안 여러 번 남편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자 속으로 계속 삭혔고 결국 그게 터져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선 집에 보안 CCTV를 달아뒀답니다. 그걸 몰랐던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촬영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전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섰어요. 한 달의 유예 기간 동안 남편은 누구보다 정성으로 저를 돌봤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댁과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중에서야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저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우리 아들 뺏긴 것 같은 기분에 그랬던 것 같아. 사실 네가 미웠던 건 아닌데 나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마 아들이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애라 더 마음이 못돼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고 있지?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어. 혹시 수환이가 별말은 안 하니? 다름이 아니고 네가 조금만 수환이 설득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거 아시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말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거고요. 차라리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애초에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남편은 절 괴롭힌 것보다 속였다는 거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니. 혹시 네가 중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 날 정말 미워하겠지만 그래, 평생 네가 날 시어머니로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천륜은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보네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제 탓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시면 직접 찾아가셔서 저랑 이혼하고 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도 아들이 말 안 들으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겠죠. 앞으로 아주머니랑은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안부 인사도 드리고 싶지 않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시모에게 전 모든 정과 미움까지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며 말했고 저희는 그 사건 이후 3년이 지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연을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한결 낫네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